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현행 수능의 마지막 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를 쫙 파헤쳐서 이 시험에 숨겨진 규칙은 뭔지, 그리고 최고의 전략은 뭘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수능이라는 엄청난 시험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택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들은 아예 출발선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노력을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에 숨겨진 그런 구조적인 이점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지난 5년간 차곡차곡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능 성공의 비밀 로드맵을 한번 같이 그려볼 겁니다. 첫 번째, 수능에 숨겨진 규칙이 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국어랑 수학에서 어떤 과목을 고르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도대체 뭘 선택하는지, 또 올해 새로 생긴 변수들은 뭔지,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어떤 최종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수능의 숨겨진 규칙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이 수능이요. 사실은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명확한 패턴을 가진 하나의 게임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게임의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통합 수능이 딱 시작됐잖아요? 그게 벌써 5년이 지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그리고 바로 내년 2027학년도가 이 제도의 마지막 해입니다. 중요한 건 5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건 어떤 선택이 그냥 그 해에만 잠깐 유리했던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계속 이점을 가져왔다는 걸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전략적 선택지, 바로 국어 영역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많은 학생들이 보통 화법과 작문, 줄여서 화작이 좀 더 쉽고 공부하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데이터도 똑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전략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화작이 공부하기 편하고 쉬워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 엄매가 같은 점수라도 더 유리해라는 차가운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여러분의 당락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명백한 증거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1등급 컷을 보면요. 언어와 매체, 즉 엄매를 선택한 학생은 85점만 받으면 1등급이었어요. 근데 화법과 작문, 화작 선택자는 무려 90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그냥 5점 차이가 아니에요.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춰야만 똑같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대학은 원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를 보잖아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90점을 받아도 80점을 받아도 모든 점수 구간에서 엄매의 표준 점수가 화작보다 consistently, 꾸준히 높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엄매를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언매 어드밴티지라고 부르는 데이터가 똑똑히 증명하는 수능의 첫 번째 숨겨진 규칙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수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방금 국어에서 봤던 이 숨겨진 우위의 패턴이 수학에서는 훨씬 더 극명하게, 아니 그냥 압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는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인데요. 똑같이 10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미적분 선택자는 표준 점수가 148점,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137점, 점수 차이가 무려 11점입니다. 여러분 11점이면요. 이건 한두 문제 차이가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레벨이 그냥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혹시 에이, 이건 만점 받은 애들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인 점수 차이는요, 그냥 최상위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상위권, 중위권, 심지어 하위권까지 모든 점수대에서 미적분 선택자에게 일관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SKY,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에 갈 만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까요? 데이터가 아주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스카이에 지원할 만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 중에 무려 88.7%,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일방적인 결과죠. 수학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수학 1등급 학생의 90%가 미적분 선택자였어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등급을 받는다는 건 10%의 확률에 도전하는 것과 같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결론은 피할 수가 없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최상위권으로 가는 길은 사실상 과목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통계적으로 이미 갈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왜 이 전략이 현행 수능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변수가 많아요. 지역의사제 얘기도 나오고 의대 정원도 늘어났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N수 도전이 더 늘어날 거고 합격선은 정말 피 튀기게 치열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전략적인 과목 선택으로 얻는 그 단 1점, 그 1점의 표진 점수가 말 그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물론 유리한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니죠. 데이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전략적인 이점을 잘 활용해서 최고의 성과를 낸 학생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어요. 첫째,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거. 둘째,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태도. 그리고 셋째, 주말이나 휴일에도 평균 7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최적의 전략적 선택, 그 위에 이런 꾸준한 노력이 더해져야만 진짜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현행 수능의 마지막 해,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요,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려운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공 확률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의 낮은 성공 확률에 대해 모든 걸 걸어볼 것인가? 아니면 80에서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성공 확률의 길에 설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가 수능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전부 알려줬습니다. 이제 그 규칙을 알게 된 여러분,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